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과 인근 아산 지역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참상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까이에 있는 곳이죠. 세종시 연기군 은곡의 민간인 참사 현황을 밝히고 위령 사업들을 전개하신 곳입니다. 세종민예총회 전 회장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이 은곡의 지역 참사의 유족이시기도 한데요. 임동천 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종에 살고 있는 임동천입니다. 원래 옛 연기군이 고향이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세종시에 들어가 있죠. 네. 연기군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또 쭉 생활하신 건가요? 연기군에서 태어나고 쭉 생활을 못했고 나가서 많이 살다가 27에 정착을 했어요. 지금 정착하는 데는 고향은 아니고 외갓집 동네인데 산을 2개 넘으면 이제 고향이 있어요. 어머님이 산을 2개 넘어서 시집을 갔다 하고. 그렇군요. 예. 그 고향에서 지금은 활동하고 계시고 시인으로 지금 활동 중이시라고요. 맞으세요? 예, 시로 문단 데뷔를 했고 시를 오랫동안 써왔고 지금은 이제 시보다는 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짧은 소설이요. 그 손바닥 장자의 장편. 뭐 입 하나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여편이라고도 부르는데 긴 장자 장편이 아닌 짧은 소설을 원래 있던 장르인데 거의 사라졌다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또 하고 계시군요. 예. 오늘은 대전 인근에 있는 세종시 은곡의 참사라고 불리는 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좀 만나보겠는데 이 정확한 지역이 어딘가요? 구 주소로 하면은 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 연기군 남면 가룬리와 고정리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은고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높은 고개는 아닌데 시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고개라고 다 부르거든요. 그 정도의 고개였고 그 경계 지역이라 그리고 희생된 부분이 또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고개 전에 남성 중심이었고 희생자들이 나왔고 은고개를 넘으면은 바로 그 옆에 여성들이 아마 그 희생된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은고개라고 불리는 지역인 거군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은고개라고 하고 은고개를 지나기 전 그 남성들 희생되신 곳은 또 동네에서 부르기에 비성골이라고. 비성골. 예, 그렇게 불리는 곳에 희생됐고 그 지역은 지금 시발굴이 다 됐어요. 근데 은고개라는 곳은 아직 손도 안 대고 있고요. 그리고 은고개는 지금은 모양은 없어졌어요. 그 세종 정안 IC 그 도로가 네네. 생기면서 아주 깊이 도로가 파여 있어가지고 고개가 아니고 이제 골짜기처럼 돼 있죠. 길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었군요. 예. 그 이 지역이 좀 그때 연기군 지역에서 보면 뭐 좀 이런 민간인들이 모여 계신 곳이었나요? 예, 거기 이 발굴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이 임시성을 가지신 어르신이 계신데 당시에 이제 그 발굴 작업할 때 2018년이었으니까 그때 80세였어요. 2년 지났으니까 이제 82세겠죠. 이분이 5년 전까지 거기 사셨어요. 보상을 받고도 개발이 안 될 때는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알려졌죠. 그분이 최근에. 어떤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증언해 주신 건가요? 예, 그 처음 시굴 작업을 할 때 시굴 작업이 2018년 6월 20일에서 25일인데 저도 갔었거든요. 예, 예. 연락이 와서 갔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여기쯤이다 하고 찍어준 곳. 찍어준 곳인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첫날은. 아,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옮겼더라고요. 한 50m 정도 위쪽으로. 그건 어떤 그 그게 이제 그 임 인지성을 선생님의 가진 증언에 의해서. 그분이 12살 때 그 맞은편 산에 거기는 이제 밤나무가 많았고 버섯을 따러 갔다가 거기서 봤대요. 희생지는 민둥산이라 다 보였다는 거죠. 그 그러면 산에 희생되어 있는 모습을 아니요, 희생하는 당하는 모습. 예, 예. 그러니까 한 그분 말씀이 60에서 70cm 정도 팠고 땅을 네네. 거기에 무릎 꿇혀 놓고 쏘고 확인하고 쏘고 확인하고 그걸 12살에 다 봤다. 그분의 마을 분들인 건가요, 그러면? 그쵸. 그분은 다음 얘기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해서 이제 다시 장소를 옮겼는데 바로 그 탄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작업은 이렇게 5일 하고 6일 하고 발굴 작업은 장마가 올 거니까 네네. 9월 말로 미룬 거죠. 아하. 시골만 하고. 예. 근데 그럼, 그분 말씀이 피난을 갔대요. 피난을 갔다가 오래 있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인민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인민군이 그 주민들을 동원해서 시체 좀 어떻게 좀 수습해라.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수습이 됐대요. 그래서 이 발굴 작업할 때는 7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하. 그쪽에서는 아마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제 수습이 된 것 같네요. 가족들이 있는 쪽이나 이런 쪽은 얘기 들어보니까 수습을 해갖고 또 급히 장례를 못 지내는 분들은 감회장을 했대요. 그 근처에다가. 일단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장을 했다고. 그것도 이제 여기 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돌아왔더니 상황이 이랬다. 막 시신이 많이 널브러져 있고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허락을 해줘서 이제 점령이 됐던 거죠. 북쪽에. 네네. 그때는 어쨌든 자기네 쪽에 정당이었으니까 아마 그래 했겠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민간인들도 이제 많으셨던 그렇죠. 거죠. 예.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에서 자유활동이 했던 분들을 전향하라고 국가가 다 그럼 용서해주겠다. 근데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관들이 무슨 그 단례품 같은 걸 줬나 봐요. 쌀도 주고 뭐 밀가루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가서 그냥 도장 찍고 전향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왔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건 제 생각인데 당시 입장에서는 그 이승만 정권이 딱 들어서고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자익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북으로 넘어가거나 산으로 들어간 빨치가 됐지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거의 민간인이 그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나. 대부분 조사가 그렇게도 나오고 있고 그 제가 이제 저희 이모부가 그렇게 이제 그 응곡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어릴 때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도 그랬어요. 정치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농사꾼이었고 굉장히 심성이 착하신 형부였는데 어떻게 거기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그냥 끌려갔는데 안 오셨다. 나중에 갔더니 돌아가셨다. 그리고 희생지는 바로 이 응곡의 지역이었다. 그렇죠. 조치원에서 하루인가 이렇게 검속을 해놨어요. 예비 검속을 해놨다가 내려가면서 조치원에서 이제 대전 쪽으로 나오는 1번 국도로 쭉 내려오다 한 6km, 7km쯤에서 샛길로 이렇게 공주 가는 샛길로 또 1km 이상 들어와서 아마 희생시키고 간 것 같아요.
이 임 선생님 말씀은 6발 트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6개 6개 보였나 있는 봐요. 트럭이. 트럭 2대가 도착했고 거기서 사람이 내렸고 그렇게 된 걸 다 봤다. 보았다. 예, 예. 세종민예총에서는 이미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위령제도 지내시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추모의 일도 하고 계신데 처음에 그 좀 조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놨고 그 당시 조사만 됐지 방치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논의가 있었죠. 회원 중에 이런 위령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일이지 않냐. 예, 근데 그 2년 전부터 민해총에서 이제 제가 곧 그 당시 회장이었는데 세종민예총이. 예, 세종민해총에서 5월은 해가지고 추모 5월에는 이제 추모할 게 많으니까 5월은 해서 추모 행사를 하자 해서 노무현 대통령 추모도 했고 5.18도 추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모를 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회의 나온 게 응고계를 하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막 개발 과정이었고 사람들 거의 나간 상태고 표지판을 2007년에 해놨다는데 풀속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곡에 그 길 막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했어요. 그 2013년 5월 31일 날 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제가 또 지금 사는 데가 그 경계 지역이에요. 네네. 수산리라고. 그러니까 그 수산리에 살던 분이 거기 또 가서 사셨던 분이 이제 아저씨빨 되시는 분이 보더니 이제 반가워서 아니 자네 왜 여기 있나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유 그쪽이 아니야 그러고 이제 비성골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거기가 아니다. 예, 저희는 이제 길 따라서 길 바로 옆에서 했는데 거기 아니다. 더 내려가면은 저 풀밭에 뒤지면 표지판이 나온다. 그 위로 한 100m에서 150m 올라가야 된다. 그 올라가서 이제 2회, 3회부터는 그쪽에서 했죠. 그 장소가 이제 처음 발굴했던 장소였고 비성골. 예. 그래서 거기서 안 나와서 이제 한 옮겨서. 50m 옮겼을 네네네. 때 그 자리였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마을 분들은 어디쯤인지는 대략은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예. 뭐 이렇게 공론화되는 과정은 없었지만 그곳일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들은 있었던 거네요. 예, 이 공론화가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당사자들이나 본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우리가 사회할 때쯤 돼서 유족이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안 왔어요. 1회부터 3회까지는 안 오시고. 예, 안 왔어요. 아는데 연락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사회 때 왜 왔느냐면 사회 때 그 1, 2, 3회는 민해총 예산으로 그냥 했어요. 예산도 안 줘서. 근데 그 사회 때는 지역 의장님이 많이는 못 주고 그 헌화할 만한 꽃값이나 이 정도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겠다 네네네. 해서 만들어 주니까 기관이 그걸 만드니까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은 어려서 기억이 없대. 아주 어렸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근데 얘기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해줬다. 외할아버지의 얘기가 예, 있었다. 예. 돌아가시고 이틀 후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틀째라는 얘기도 있어서 하루 정도는 좀 문제가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와서 수습을 하고 아버님을 이렇게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전해 들었는데 네.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세요. 예, 조치원 읍장까지 하셨던 분이라 여기 오기 전까지인지 아무튼 얘기를 전혀 안 했대요. 그렇군요. 어떤 불합리한 것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 공직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그렇죠. 하셨던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식들도 후대까지. 혹시 잘못 얘기하면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계속 오시고 그 유족회도 만들어졌거든요. 유족회도 만들어졌습니까? 예, 사회 때 이제 오셨을 때 유족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무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적극 지금 이제 5회, 6회는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유족회 분들이 위령제 첫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해요. 이제 지금 몇 회째인가요? 올해가 이제
6회째인데 올해 6회째. 예, 1, 2, 3회는 경연제로 했어요. 아하, 그러셨군요. 예, 또 지금, 다른 예. 그 추모 행사 때문에 근데 네네네. 이제 3회, 4회부터 쭉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유족회도 구성이 되었고 예. 이제는 함께하는 이런 유령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 1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 유족분들은 뭐 조사를 받거나 하진 않으셨겠네요. 예, 거의 입을 다무셨고 주변 분들이 내 이름 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묻혀져 있는 이런 일이었군요. 예. 이곳이 그 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비성골은 이제 완료가 됐고 한 곳 더 넘어서 있는 여성들이 묻혀 있는 곳은 지금 아직 유해 발굴이 안 됐다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거기는 개발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쪽은 산책로 같은 공원이 있고 공원에서 연결된 산책로 같은 형태로 네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스팟은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지금 그 비성골이라는 데는 6-3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네네. LH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개발을 위해서. 네, 개발을 위해서. 근데 LH 과장님은 저쪽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관할이 아니다. 아하, 곤란한 시에서 것이다. 해야 된다 이제 아하. 이 부분은 세종시는 LH가 건설하고 완성이 되면 세종시에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종시가 관할할 게 있고 LH가 관할할 때 있는 거죠. 세종시 입장은 어떤가요? 관심을 좀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관심을 좀 갖는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관심이 없었죠. 다 없었어요. LH고 뭐 다 없었고 그 언론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4회부터 이제 그 시굴 작업하고 발굴 작업하고 하니까 이제 언론도 관심을 그때부터 가졌고 네. 언론에 이렇게 우리가 위령제를 하니까 좀 와달라 할 때도 거의 안 왔었어요. 취재조차 안 됐군요. 예, 그 좀 아는 기자들만 보도자료 좀 보내달라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위령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구두로는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6-3 생활권 그 희생지는 도로가 돼요. 생활도로가. 네네. 그 위쪽에 이제 공원이 하나 조성되는데 아하. 저희 주장은 그거죠.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너무 멀리 두고 뭐 찾아가서 기념하는 거, 규명하고 뭐 위로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일생생활에서 항상 보고 역사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한쪽에 이렇게 좀 추모의 공간. 네,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러겠다는 얘기는 구두로는 네네.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터파기 공사 중이라. 아하. 한창 개발 중에 있군요. 예. 예. 그 유해 발굴 현장에 우리 저 임동천 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요? 인류진화 연구소하고 그 사구 통일평화재단하고 그쪽 팀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 연락이 와서 이제 갔는데 이튿날 저도 약간 참여를 해봤어요. 뭘 해야 되냐. 나 다른 건 문제를 일으키기 싫으니까. 자원봉사 같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이 함부로는 못 하는데 그렇죠. 살살 긁어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채질을 하면은 그중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분이 하나 탄피를 찾았고 그다음에 고무신이 나오더라고요. 고무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경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무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수습하면서 신발은 다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무신이나 이런 신유는 한 80컬레 가까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희생당하신 분들은 그 정도 수가 되겠다는 100여 명이라고 이렇게 100여 명. 예. 100여 명. 그 자리에서는 100여 명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수습했을 때
이분들을 수습한 시신은 이제 7구 정도 되는 것 같으다. 7구 많이 정도. 수습이 된 것 같으다. 네네. 처음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음. 수습됐고 됐고 남아 있는 것만 무연고잖아. 있다. 정말 너무 어려서 음흠. 아이들만 남았거나 이래서 수습 못한 몇 구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이 거의 맞았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그 유품들 그런 유해들 뭐 고무신 이런 걸 통해서 이 100여 분이나 되는 이 희생된 분들을 좀 추정해 본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다른 곳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입했던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안 밝혀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러내려고를 안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아직도 지금 뭐 종북 자익 프레임이 심각하니까 그 선뜻 무슨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저희 이모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농사꾼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예, 것이다. 평범하다. 또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조치원 얘기라고는 하는데 보도연맹을 이제 검속하는데 예비 검속을 하는데 경찰이 이제 막 검속 중에 친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려 빼돌린 거예요. 가라고. 네네. 오늘은 가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운한 거예요. 어. 일하다 말고 와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러나 어허. 그래 나만 빼돌리나. 어허. 집에 가서 다시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 이제 어느 분이 그 경찰 했던 분이 네네. 이제 증언하신. 예, 증언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음. 그렇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반 국민인 거죠. 그냥 농민도 있고 뭐 이 자익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자익 활동을 사실은 했더라도 재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가에서 전향하라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거지. 네네. 그리고 그 가입만 하면 재판 없이 전향으로 인정하겠다 했던 게 보도연맹이니까 굉장히 큰 법적 오류서부터 지금 정치적인 그쪽 뿌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2007년 진실화위원회에서 그 장소는 딱 찍어서 추정을 하고 이곳에 이제 많이 수습이 되었고 일부 시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뭐 거기에 실제로 뭐 묻히셨던 분들이나 이 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진 거는 없겠네요. 예, 없죠. 예. 입을 다물고 있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힘이 약한 그 유족회가 지금 있으신데 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뭐 신원 회복이나 명예 회복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추모지도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민해총에서는 이제 시민 서명을 받고 있고. 아하. 알리시는 역할인 거네요. 예. 예. 이번에 그 진실화해 위원회가 그 2기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아마 이제 활동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예. 이때 우리 그 이쪽 연기 세종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신청을 하실 가능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유족회 분들에게 좀 해달라고 해야죠. 네. 그리고 이 지금 그 아까 읍장하셨던 분이 전동면 보동리에 사는데 거기 14가구가 제삿날이 같으대요. 한날 돌아가신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좀 두려워서 주저주저 예. 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6회째 추모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군경이 와서 사과문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네. 그 건너편에 여성 희생지하고 연결돼 있는 오가낭 그린 공원이라는 뜰이 있어요. 네네. 뜰 공원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2년째 하는데 거기 그곳에 작년에 와서 군인과 경찰 쪽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표로 오셔가지고 이제 세종시 쪽이죠. 대표격이면 이제 세종시에서 내가 뭐 군을 대표해서 예, 예. 경찰을 대표해서 어떤 뜻을 전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 얘기를 하셨나요?
죄송하다는 거죠. 우리 본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군 선배, 경찰 선배들이 역사적인 아픔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잘못을 사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 위치에서 사죄를 드린다. 뭐 이런 의미에서 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직접 이렇게 군이나 경찰 관계자가 나와서 사과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인데 예. 굉장히 그 부분은 뭐 유족분들이 뭐 직접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족분들이 그때 와 계셨나요? 계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이제 사과를 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는 예. 거군요. 그리고 제가 없구나. 우리 선친이. 억울하게 좀 희생됐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자꾸 그 보도연맹은 그냥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집에서 얘기 듣는 거하고 달랐잖아요. 방공교육하고. 혼돈, 갈등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풀어지는 거죠. 올해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 위령제가 언제쯤 세종 지역은 열리게 되나요? 시기 시기 위령제가 예. 열리는 시기 그 이제 3회까지는 5월 달에 했고요. 5월에 하셨고 저 4회부터는 그 희생된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는 어떻게 딱 적시가 되나요? 6월 7일 그 제사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환산해 보면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날짜. 예. 7월 8일 9일. 6.25가 났으니까 그 다음 6.25 이후. 한국전쟁 이후. 8일에서 9일. 8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위령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이 좀 마련이 돼서 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좀 될 것으로 뭐 보고 계세요?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아파트도 아직 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터파기 공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이게 문서화돼서 그 만들겠다 이런 게 좀 문서화된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문서화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좀 확인하고 싶기도 한데 아직 못 봤어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군요. 예. 세종 시민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 노력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연기군이나 인근 지역에 사셨던 분들께는 이것이 이제 고향의 일입니다만 세종 지역은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훨씬 많죠. 이 사건을 좀 알리고 추모하는 방식이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 추모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그 학생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위령제예요. 참여하고 거기다 비석도 하나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놓기도 했었고 그 학생들이 계속 이제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교사 한 분이 이제 인솔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좀 더 알려지고 이제 민해총에서도 추모에서 화해의 어떤 역사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예산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과의 어떤 역사 형태의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근데 아직 그 기관은 그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민해총은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이 좀 민해총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냐. 어떤 단체보다는. 네, 우리는 서포터만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세종 민해총에서 전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오신 우리 임동천님을 모셨는데 앞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모부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릴 때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릴 때 들었죠. 그래서 은고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는 느랭이고개, 새고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을 분들이 부른 지명인가요? 그게 이제 제일 큰 길이죠. 새고개가 이제 새로 생긴 그 일본 국도에 새로 생긴 어머님이 사실 때는 새로 생긴 고개죠. 그래서 새고개라고 부르는데 예. 그 새고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 동네가 이제 수산리고 그 밑에가 누랑리인데 그래서 누랭이 고개라고 이렇게 불러서 저는 시에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썼어요. 그 누랭이 고개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은고개고 또 수몽제라고도 불러요. 그쪽 수몽제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 은고개 이렇게도 부르고. 어쨌든 그곳에서 희생당하신 것이다. 예. 가족분들은 거의 뭐 알고 계시는 일이셨겠네요. 그렇죠. 큰 관심은 저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기억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들었죠. 저 이모부가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희생됐고, 근데 정말 좋은 분이셨다. 우리 임동천님께서 이제 시인으로 요즘에는 소설도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첫 시집은 도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중간쯤이었다면 두 번째 시집이 수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모부 글도 쓰게 됐고 고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 그분들 하나하나가 역사더라고요. 기록되지 않는 큰 역사만 교육계나 정부가 기록하지만 그 사람 그 한 분 한 분 어르신들 이렇게 삶을 얘기하면은 그게 다 역사예요. 그 보도연맹에 저촉된 분도 있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그 보안법에 저촉된 원래는 그냥 어부였는데 북한에 이렇게 납북됐다가 돌아와서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하죠. 막걸리 마시면서 거기 살만해 그랬다가 보안법에 걸린 분도 계시고 뭐 그런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사란 얘기를 빼고 갔는데도 역사가 되더라고요. 중앙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집이 수산리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시를 통해서 이제 쓰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게 썼죠. 오늘 그 앞에 우리 이모님 또 이모부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련한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제목이 뭔가요? 써놓고는 그다음부터 읽기를 싫어해서 또 뭐 마음에 또 아픔이 있으시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 제목도 보도연맹이에요. 보도연맹. 네. 좀 읽어주십시오. 예. 수산리 사람들 보도연맹. 고개는 숨통으로 난 길. 넘지 못하면 슬픈 사연이 된다. 찍으라고 해서 살자고 찍은 손도장. 숨통 올맨 올가미가 되고 느랭이 고개 재판 없이 즉석 총살당한 착하디 착한 서방 잃고 우리 이모 예쁜 이모 아들 하나 딸 둘 달고 아들 둘 딸린 제 첫자리 찾아가네. 우리 이모 고운 청춘 꼬부랑산 넘어 신림길로 꼬부라져 가네. 죽은 듯 일만 하고 사는데 전실 자식 후실 자식 왼수처럼 싸우고 하나 아들 주먹잡이로 나가고 딸 둘 이 풀칠하러 남의 집에 가고 아들 하나 딸 셋 다시 낳고 이제 좋은 세상 왔다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지난 일 잊으며 숨기며 좋은 얘기만 하자는데 좋은 세상도 가뭄 들면 좋은 양수기로 물 품어야 먹고 산다.
좋은 전기에 젖은 손 꽂고 툰봉에 빠졌네. 전실 훌실 갈라진 틈에 어린 풀포기 남겨두고 우리 이모 신림 이모 왼수 같은 손도장 전기에 찍고 전설줄에 옥매여 옛서방 따라 떠났네. 우리 이모님의 삶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신 내용이네요. 예. 그 통일에 대한 시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런 마음들이 통일로 가는 어떤 시를 쓰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신 건가요? 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점점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흐려지는 가고 있다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네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안 하면 어때? 동서독을 보면은 통일 때문에 힘들었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런데 통일은 해야 더 큰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이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도 이 같은 시집에 있나요? 이 같은 시집에 있는데 약간 개작을 했어요. 읽어주십시오. 예. 예. 나무보기 혹은 깊이보기. 실록 한라에서 올라가고 단풍 백두에서 내려오는데 한몸 나무를 보고 붉다 푸르다 말할 수 있는가? 삶에 설치한 사내 하나, 말없는 가로수, 멱살 부여잡고 두부 한 모, 막걸리 한 사발, 나무 발등에 토해놓고 간다. 하루하루가 힘든 겨울 지나면 속이 뒤집힌 사내의 꿈도 고름이 되리라. 속살거리며 입이 돋듯 흥얼거리며 단풍 들리라. 한 몸에 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 산에 한 걱정은 덜리라. 먼 길동무 부산에서 목포에서 열차를 타라. 기다림에 흰머리 곱게 감아 맑아진 산에도 조치원에서 열차에 오르마. 서울, 평양, 시느이주,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키예프, 바르샤바, 디스부르크, 파리, 마드리드, 리스본까지 오래된 나무에 풀풀풀 꽃도 피리라. 그 꽃에 두런두런 열매도 익어가리라.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시로 쓰신 것 같아요. 네. 통일의 어떤 염원,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은 잠시 후에 또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위령 사업들을 또 진행하시고 위령제를 드리고 있는 원국의 참사의 아픔을 또 이렇게 알리고 계신 이런 사명이 있으실 것 같은데, 후대에는 좀 어떤 일로, 어떤 역사로 좀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평화나 통일의 어떤 밑거름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이렇게 힘든 거다. 그리고 전쟁 상대가 있다는 것은 항상 미래가 불안한 거다. 현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되고,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울분을 터뜨리거든요.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뭔가 억압당하고 억울한 것 같으니까.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거든요. 그 편안함을 좀 나누지 않으면은 같이 죽자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통일에 대한 문제는 북한을 어쨌든 우리가 잘 산다면은 껴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희생도 아니고 자기 것을 조금만 덜면 되는 거거든요. 희생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통일교육의 어떤 밑거름이 젊은 층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역사지만 어떤 미래의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 올해가 전쟁 이후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대전 곤령골에도 지금 유해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만 많은 유해들이 이제 세월의 흔적 때문에 많이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요. 우리 세종 또 연기군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전 쪽에서는 유해 발굴이 좀 가장 시급하다라는 과제를 갖고 계신데 우리 세종민예총에서는 이 평화의 길, 특별히 우리가 한국전쟁 70년을 보내면서 좀 우리 세대에서 꼭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평화의 길이요. 네. 좀 더 역사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여기 대전 출신이죠. 신채호 선생님이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근데 역사를 부가 자꾸 잊게 하지 않나. 밝은 빛만 자꾸 보지 않나. 그러니까 어두운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역사로 보자. 예, 역사를 보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통일 개념도 많이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우리 임동천님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케이스잖아요. 이 세종시는 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주하신 분들도 계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신 그런 도시인데 과거의 아픔 또 미래의 어떤 희망 이어가기 위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끝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을 또 알게 되시고 혹시 뭐 유족이신데 아직 밝히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예, 어둠은 불을 밝혀야 어둠이 없어지는데 불을 밝히는 것은 본인의 노력인 것 같아요. 어두운 가족사 그걸 꺼내놓고 왜냐하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네. 잘못됐다고 강요받았던 거죠. 오랜 기간을 정권에 의해서. 근데 밝은 쪽에 나와서 제대로 선친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고 자신의 삶을 어둠 쪽에서 가족사를 밝은 쪽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7월달 7월 8일 9일이 껴있는 토요일에 추모제를 하니까 나오시면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뜻이 있는 우리 유족분들 혹은 아직 밝히지 못한 우리 유족분들이 좀 함께 오셔서 이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예. 좀 내보내는 일에 같이 힘쓰자 예. 당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쓰신 시도 소개해 주시고 가족분의 일이셔서 얘기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연기군의 은곡에 민간인 한국전쟁 참사 현황을 밝히고 또 위령사업 하고 계신 세종민예총 전 회장이자 시인이신 임동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이 사업 좀 놓지 않고 계속 관심 갖고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유족들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